저희 구독자분께서 제가 이 기존 영상들에서 자, 식사 하루에 1일씩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이랑 단백질 열심히 먹어라, 그리고 당 끊어라, 그리고 11시 전에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과 단백질을 먹으라는 것은 뭐 야채라든지 다른 기타 음식을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 단백질을 위주로 한 식단을 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채소라든지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 먹을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보다는 지방과 단백질을 위주로 하는 식단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식단을 바꿔야 한다. 우리 이제 밥 베이스에 예전에 농사 짓던 시절에 나와 있던 그런 식단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방과 단백질을 열심히 먹으라는 이유가 있나요? 가공식품을 중단하고 채소 과일식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자, 사람은 단백질, 지방이 주요 영양소이기 때문에 채소, 과일식만 하시면 몸이 상하게 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채소, 과일 식단으로 하시고 건강해진 케이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사구체 신염이 있어서 단백뇨와 고혈압이 있었는데 채소 과일식을 한 달 하였더니 혈압이 정상화됐고 단백뇨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서 고혈압약을 중단했고 그 이후로 혈압 측정과 계속 모니터링 중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 안 좋아질 건지 한번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해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현재 그랬다. 그리고 조승우 한약사님이 채소 과일식을 지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육식 지지와 채소 과일식 지지는 서로 다른 방법인 것 같아서 어떤 게 더 좋은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저는 까니보어 식단, 제가 이거 뭔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제 육식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지 중이신가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역시도 답변을 남겨드렸어요. 자, 채소 과일식은 건강이, 이 채소 과일식을 하셔서 우리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분께서 건강이 회복된 것은 기존의 불량한 음식이 들어가지 않아서가 압도적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가공식품을 중단하였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이 뒷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 채소 과일식이 일단 맞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당장 끊어라 이럴 필요는 없고 거기에 단백질과 지방을 추가하는 식단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한 달 만에 건강이 좋아졌다라고 하셨는데 저 정도 분이면 제가 직접 진료했으면 한 일주일이면 압도적으로 더 좋아졌을 것이다라고 제가 사실을 전달을 해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지방과 단백질의 두부는 어떠냐? 고기라고 하면 닭가슴살 정도는 괜찮은가? 이렇게 좀 식단을 섬세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식단은 기본적으로 1일 이식을 권장합니다. 자, 100명 중에 99명은 1일 1식 정도면 뭐 더 심한 단식도 해도 좋죠. 뭐 일주일 단식, 뭐 한 달 단식, 3개월 단식 이런 것도 해도 좋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1일 1식 정도만 해도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데, 그리고 웬만한 질환이 있을 때 식단을 개선시키는데, 식단 때문에 문제가 돼서 식단을 개선하는데 1일 1식 정도면 100명 중에 99명은 좋다. 그렇다면 한 명은 어떤 거냐? 이렇게 체형 사진이 있는데 요 왼쪽 위에 이런 체형의 분들이 있으세요.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항상 이런 체형을 유지하였다라고 하는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해당하는 요 왼쪽 위 같은 체형이 있으실 때는 그 한 명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단순하게 이렇게 말랐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식을 하면 어떠냐? 과식을 하면 소화가 잘 되냐라는 질문에 저는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그리고 정해진 양, 같은 얘기예요. 정해진 양에서 조금이라도 넘으면 소화가 불편하진 않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태어나서 그 이상 먹어본 적이 없다. 나는 군대에서 선임들이 뭐 요새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 이제 PX에서 이제 괴롭힌다고 막 많이 사줘서 먹게 했던 거, 그런 거 난 그럴 때 맞더라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소화불량을 경험했을 때는 어떻게 불편하냐라는 질문에 저는 불량해 본 적이 없다. 최근 수십 년간 불량할 일 자체가 아예 없어서 소화불량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뭐 트림이 나느냐, 배가 아프냐, 이런 거, 신물이 올라오냐,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체중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 계속 말랐다는 얘기 들어왔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는 체력이 약하고
화이팅은 원래 있어 본 적이 없다. 젊었을 때 잠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이 정도 워딩이 나오는데 요 왼쪽 위 같은 체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00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족을 제외하고는 1일 1식이 권장된다라는 것이고, 종종 여성분들 중에서 무의식적으로 적게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 안 돼요. 무의식적으로 체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편감을 호소하셔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적게 드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이고, 실제 임상적으로, 저는 실제 임상적인 것을 중요하죠. 실제 임상적으로 요 왼쪽 위의 체형을 가지고 계신 저런 분들조차도 그냥 1일씩 시키는 것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식사를 워낙 불량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1일 1식 시키는 게 더 낫다. 1일 1식이 약간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은 2식이 불량하게 들어오지 않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승우 한약사님은 채소 과일식을 지지한다라고 뭐 유튜브에서 뭐 광고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뭐 동네 아저씨가 어떤 식단을 지지하는 것과 저랑은 뭐 상관없으니까 요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자, 장기적으로 채소, 과일식을 할 경우 제 말처럼 건강이 안 좋아질지는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해봐야 할 부분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이 99.9% 아니고 모든 것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선조들이 가이드도 제시해줬고 그 방법들을 해줬는데 왜 틀린 방법을 오늘날 이 시점에 장기간 내 몸을 상대로 적용해보는지 그럴 필요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공부 잘하는 법? 그냥 정해져 있다. 건강해지는 법? 그냥 정해져 있다. 이것을 왜 아무도 하지 않는, 아주 높은 확률로 선배들이 수만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건강한 식단, 건강하게 사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가이드를 다 줬는데 왜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안 하는 걸 꼭 경험해 봐야 되겠다. 나는 내 몸으로 체험해 보겠다라고 하는지, 이것은 확률적인 접근이 옳지 않다라는 점이고, 내가 역시 10,0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서, 아주 특별한 인재가 아니라서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건강이 나타나게 된다면,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 아저씨한테 탓하려고 하는가라고 제가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자, 채소, 과일식만 하거나 육식만 하게 되면 몸이 상하는 이유는 닌게는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다. 사자가 풀떼기를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유, 사자 몸을 강제로 벌려서 풀을 강제로 삼키게 하면 사자의 건강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그냥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그럼에도 그것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거는 과학자들의 영역인 거고, 저 같은 임상가나 그리고 직업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은 궁금할 필요 없다. 그렇게 궁금할 필요 없다. 그냥 당연한 얘기인 거죠. 사자는 육식 동물이니까 육식만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은 잡식성 동물이니까 잡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요 구독자분께서 사고체 신염이 있어서 단백뇨와 고혈압이 있었고 채소 과일식을 한 달 했더니 혈압이 정상화됐고 단백뇨 수치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저한테 왔으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을 건데 아직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고, 그다음 고혈압 복용을 중단했고, 그리고 지금 계속 모니터링 중인데 지금은 정상으로 나온다. 지금 괜찮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혈압 상승 억제제는 원래 먹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먹었다, 안 먹었다, 끊었다, 이런 것이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끊으면 좋은 거고 안 끊으면 안 좋은 거고 말고 더 이상 뭐 언급할 가치가 없는 얘기인 거고, 중요한 단백뇨, 채소 과일식을 한 달 했더니 한 달 만에 단백뇨가 개선된 이유는 구독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불량한 것을 먹지 않아서가 가장 1번 이유고, 두 번째는 한 달 동안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식단을 한 달 동안 채소 과일식을 열심히 하신 분이 그 나머지 기간에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라는 점이 되겠죠. 자, 정상인은 평생 걸릴 일이 없죠. 뭐 신장염이 걸렸다, 그래서 뭐 배가 아팠다, 허리가 아팠다, 뭐 요 정도는 뭐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소변에서 단백질이 배출될 정도의 이벤트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수 개월 이상 엉망으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겠죠. 이거 뭐 통증이나 이런 거 엄청 나기 때문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질환을 듣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 훅 가겠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으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한 달 동안 어떤 식단을 꾸준히 했다라는 것은 곧 막 살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 전에는 막 살았지만 그 다음에 막 살지 않았다는 거라서 당연히 건강하게 살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던 거는, 건강해진 것은 네가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인 거지 그 식단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되겠죠. 자, 마치 이거 실제로 종종 보는 일인데, 암 같은 중증 질환이 발병한 이후에 그 수년 후에 또는 수개월 후에 급격하게 건강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인데 안색이 너무 좋으신 거죠. 그래서 너무 안색이 너무 좋으시다, 인성이 좋고 마음을 항상 편하게 지내시나 봐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때 알려주세요. 제가 수년 전에 또는 수개월 전에 어떤 중증 질환을 알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중증 질환 후에 급격하게 건강해진 이유는,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안 좋은 게 가족 때문, 뭐 자식 때문, 그 다음에 돈 때문, 남편 때문, 그 다음에 직장 때문, 뭐 직장도 돈에 들어가게 되겠죠. 돈이 많았으면 직장 때려쳤을 거니까요. 거의 여기서 보통 걸리는데, 내가 중증 질환을 앓고 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해탈하는 거죠. 완전히 나를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니까 그런 분들이 급격하게 건강해지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급격하게 건강해졌다는 이유를 나는 암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접근인 거죠.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처럼 이 인과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채소 건강식이 뭐 기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식원 같은 그런 친구 이런 데서 시키고 권장하고 뭐 단식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해지시는 많은 분들을 봐왔지만, 이것은 인과관계가 잘못 파악된 것이다. 채소, 과일, 육식을 끊었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방점이다 라는 것이고, 우리 구독자분은 채소, 과일식을 먹으면서 가공식품을 끊고 건강하게 지내셔서 스스로 건강해지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채소는 그대로 먹고 과일은 줄이는 것을 권장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일은 단 과일인 거죠. 수박, 사과, 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토마토, 블루베리, 아보카도 이쪽으로 오시는 것이 좋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일은 좀 줄이는 게 좋다. 채소는 그대로 넉넉하게 드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주 4회 고강도 운동을 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단백질, 육류로 대표되는 단백질을 좀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죠. 그래서 생선이라고 하면 뭐 캔참치라든지 회 또는 생선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기는 닭고기 친구들, 그 다음에 소고기 라인, 그 다음에 돼지고기 라인. 우리 현대인들이 접할 수 있는 고기는 크게 이렇게 4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체질에 따라 다른데, 그런 거 굳이 확인을 어떻게 하냐? 가까운 한의원에 갈 필요 없이 본인이 드셔보시고 소화가 잘 되고 기분이 좋다.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는 뭔가 좀 속이 불편한데,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 전 소화도 잘 되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 그러면 소고기가 맞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찾으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MSG와 설탕과 튀김으로 이것들을 요리를 하면 그 어떤 체질도 그냥 다 맛있어집니다. 그러면 입맛이 올바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뺀 상태에서 그냥 뭐 삶기도 하고 뭐 굽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드셔보시고, 내가 소화가 잘 되는 그런 류의 단백질을 지금 이 식단에서 운동 추가해 주면서 같이 드셔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100점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식단을 1일씩 하고 주 4회 이상 운동을 하고, 원래 10시로 하고 싶은데 10시 좀 빡세더라고요. 11시 전에 자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모으면서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한다면 어찌 안 건강해질 수가 있는가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부를 매일 스스로 12시간씩 하면 그러면 성적은 무조건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무조건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제가 하는 진료를 3개월 이상 따라오면 제가 치료율을 100%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저는 발목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이런 거를 다 잔소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티칭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계속 시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뭐 1일1식과 단백질, 지방으로 대표되는 식단이 그러면 완벽한 식단이냐? 아니요, 완벽한 식단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내가 더 높은 단계의 건강을 올라가고 싶다거나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렇다면 여기서 체질 식단으로 저 상태에서 체질 식단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 음식의 종류를 내 체질에 맞춰서 어떤 것을 더 주로 먹고 어떤 것을 완전히 배척하고 그 중간에 있는 음식, 나랑 아주 맞는 것, 나랑 아주 맞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을 내 체질에 맞춰서 드신다면 저 상태에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높은 식단, 더 섬세한 식단으로 올라가고 싶다면 내가 먹는 그 음식이 동물이라면 방목했는지 가둬놨는지 그 동물당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몇 제곱미터가 보장이 된 상태에서 이 아이가 컸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먹이를 어떤 것으로 먹었는지, 풀 먹었는지, 흙 먹었는지, 사료를 먹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컸는지, 주로 추운 곳에서 자랐는지 아니면 주로 따뜻한 곳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그 음식을 어떻게 보관해서 왔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조리했는지,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렸던 식단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기까지 안 해도 그냥 다 건강해집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시키지 않아도 이미 위에서 다 건강해져 버려서 이미 다 졸업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런 개강에서 내 몸에 맞춰서 내가 조금 더 하거나 조금 더 덜 하면서 내 건강을 맞춰가면 무슨 질환, 현대인들 병원 가면 오만 사돈의 팔촌 같은 질환까지 다 듣고 질환 아닌 건데도 증후군이란 이름으로, 만성이란 이름으로 진단을 받아와서 나는 건강이 안 좋나 보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지내면 건강 나쁘다라는 얘기 들을 필요 없고,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건강은 한 방에 훅 간다라는 거짓말 하면서 살 필요 없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또 건강에 대한 다양한 주제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